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날이라서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소리 학습과 문자 학습이 대체 뭔가 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소리 학습과 문자 학습이라는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 용어는 모든 선생님이 다 같은 정의를 내리지는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 학습이란 뜻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저와 소리 학습과 문자 학습의 용어를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 영상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기본 정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주세요. 자, 우선 소리 학습과 문자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언어, 영어일 수도 있고 뭐 일본어일 수도 있고 중국어일 수도 있어요. 그 해당 언어에 교재가 있을 겁니다. 어떤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소리내서 읽었다 라고 해봅시다. 이런 학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학습은 과연 소리 학습일까요? 아니면 문자 학습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영상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답이 한 번에 나오실 거예요. 이거 당연히 문자 학습이에요. 책을 소리내서 읽었는데 왜 이게 소리 학습이 아니라 문자 학습인 거죠? 요게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가장 베이직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외국어 학습을 할 때 조금 마인드 자체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정의 먼저 내려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소리라는 걸 사용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문자 학습이라는 건 뭘까요? 문자 학습도 똑같아요. 문자 학습은 문자를 사용을 할 거예요. 문자라는 도구로 학습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소리와 문자를 베이스 삼아서 학습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책 읽기, 다시 말해서 리딩 훈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책이 있을 거고 이 책을 눈으로 보실 거죠? 눈으로 그걸 본 다음에 문자를 보고 그걸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할 거예요. 이 학습에서는 베이스가 뭡니까? 이거죠. 즉 텍스트, 문자를 베이스로 삼아서 소리는 그냥 도출을 시킨 것 뿐이에요. 우리는 정의를 뭘로 내린다고 했었죠? 무엇을 베이스로 삼았는지. 여기서는 텍스트, 문자를 베이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자 학습인 거예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소리 학습이라는 게 대체 뭐야? 리딩이라는 게 소리 학습이 아니었어? 그럼 소리 학습이라는 건 대체 뭐냐? 당연히 소리를 베이스로 삼아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학습 중인 어떤 교재에 mp3 파일이 있을 거예요. mp3 파일을 들으면은 소리가 나오겠죠. 이 소리를 여러분은 귀를 사용해서 들을 거예요. 이 귀를 사용해서 들어서 그걸 그대로 소리를 내봤어요. 베이스가 뭡니까? 소리를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소리 학습이에요. 내가 귀로 들은 걸 그대로 소리로 도출을 시킨 것, 이런 걸 좀 멋있게 얘기하면 카피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카피예요. 리딩과 카피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제가 얘기하는 소리 학습은 베이스가 뭐다? 소리를 베이스로 삼을 거예요. 소리를 베이스로 삼아서 소리가 도출이 될 수도 있고 소리를 베이스 삼아서 문자가 도출이 될 수도 있겠죠. 문자 학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자 학습의 경우는 당연히 베이스가 문자가 될 거예요. 문자를 베이스로 소리가 도출이 될 거고 문자가 베이스 돼서 문자가 도출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평소에 하던 공부 방법들이 다 이 안 어딘가에 들어가거든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도출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둘 다 외국어 소리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시면은 영어가 될 거고요. 그걸 내가 똑같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어였으면 일본어를 듣고 그 일본어를 그대로 말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요건 결국 어떤 학습이 되냐? 바로 듣고 카피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카피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소리를 듣고 문자로 고치는 거는 어떻게 되냐? 이건 당연히 외국어 소리겠죠. 외국어 소리를 듣고 문자로 고치는 것, 해당 외국어 문자로 고칠 거예요. 이건 어떤 학습일까요? 저는 이거를 문자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거를 글쎄요. 만약에 여러분이 쉐도잉 같은 공부를 할 때는 대본 만들기 정도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만약에 외국어 문자를 외국어 소리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어떤 학습? 아까 했죠? 리딩이에요. 그런데 한국어 문자를 소리로 바꿀 때도 있거든요. 그게 스피킹이에요. 우리말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고 그걸로 소리를 도출해내는 게 일단 대충 그 정도로 인식만 해두세요. 이건 나중에 좀 디테일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자, 마지막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문자입니다. 외국어 문자를 한국어 문자로 바꾸는 것, 요게 바로 해석이에요. 한국어 문자를 외국어 문자로 고치는 것, 이게 바로 작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쉐도잉을 했거나 어떤 학습을 선택을 했을 때 이거 다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좀 쉬워요. 그리고 살짝 건방진 소리를 좀 해보자면 내가 외국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회화가 안 돼 라면은 제 생각엔 여러분 이 영역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딩과 스피킹 훈련 해석하고 작문하는 건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건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많이 시켜요. 자, 그럼 잠깐 질문 좀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듣고 그 소리 그대로 카피하는 것, 문자와 즉 대본 만드는 것, 요 학습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본 적 있으세요? 마치 내가 지금까지 작문 훈련을 했거나 해석 훈련을 했던 정도의 레벨로 좀 진하게 공부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르쳤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여기가 너무 부족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시험도 고득점을 받아온 친구들조차도 뭔가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럼 자기들은 발음 교정을 해주세요, 회화 훈련을 시켜주세요라고 하면서 와요. 그럼 제가 걔네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언제나 이거 해본 경험이 너무 없구나 라는 거를 너무 절실히 느낍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발음이 너무 잘 안 돼서요. 발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 발음 공부, 요거는 과연 소리 학습일까요? 문자 학습일까요? 발음 공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을 하냐에 따라서 소리 학습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문자 학습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학습자들,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발음 공부를 언제 채택하냐면요. 리딩의 순간에 채택을 해요. 리딩의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발음 공부라는 걸 집어넣었다? 디테일을 정확하게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문자 학습을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리딩의 순간에 선택을 했으니까요. 나 발음 공부 진짜 오래 했는데 여전히 내 소리가 좀 이상해. 그리고 여전히 난 회화가 안 돼라고 느낀다면은 한번 이런 걸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발음 공부를 소리 학습으로 한다는 건 과연 어떤 학습인 걸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키라였습니다.